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최근 맨유 운영진이 테나흐를 유임, 그대로 감독직을 맡긴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나흐 유임 결정에 대해 관련 커뮤니티 안에서 현지 팬들과 글로벌 팬들 모두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요. 테나흐 유임은 잘한 결정이다, 혹은 잘못된 결정이다. 오늘은 제가 이 두 주장에 빙의해서 각각의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선 제가 전해드리는 양쪽 의견을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견, 테나흐를 유임하기로 한 결정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에릭 테나흐는 22-23 시즌과 23-24 시즌 2년 연속으로 맨유의 트로피를 가져오는 데 성공한 감독이라는 겁니다. 22-23 시즌 뉴캐슬을 꺾고 우승했던 카라바오컵, 비록 시티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FA컵 결승 진출, 이후 23-24 시즌에는 다시 만난 시티를 기어코 무너뜨리며 FA컵 우승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부임 첫 시즌에 구단 6년 만에 트로피, 그 다음 시즌에도 트로피를 따내 2년 연속으로 유관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결국 팀의 암흑기를 끝내는 건 트로피의 숫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성과가 있는 감독을 경질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시즌 테나흐가 온전히 그의 축구를 구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테나흐의 축구는 체계적인 후방 빌드업을 통한 전진 시스템을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전진 패스 능력을 가진 후방 자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왼쪽 빌드업, 왼발잡이 센터백과 좋은 풀백이 없으면 그가 자랑하는 후방 빌드업이 작동하기 어려워집니다. 23-24 시즌 맨유는 지독하게도 부상 이슈에 시달렸습니다.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라파엘 바란, 해리 메과이어, 빅토르 린델로프, 왼쪽 풀백 루크쇼, 말라시아, 오른쪽 풀백 완비사카까지 말 그대로 모든 후방 자원들이 초토화됐죠. 이렇다 보니 36세 센터백 조니 에반스가 주전으로 기용, 심지어 리그 후반기엔 미드필더 카세미루가 센터백을 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감독이라도 자기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 테나흐의 맨유는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평가할 수 없고, 이를 평가 기준점으로 삼아선 안 됩니다. 스쿼드가 온전히 돌아갔던 지난 시즌이나 이번 시즌 마지막 FA컵 결승 경기를 보면 테나흐가 분명 경기를 운영하는 데 탁월한 감독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맥토미니를 위해 배치하고 그들을 폴스나인처럼 내려오게 만들어 팀의 중원 장악력을 확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의 뒷공간을 양쪽 윙 레시포드와 가르나초가 파고들게 만든 전술. 테나흐는 창의적인 선수 활용으로 거한 맨시티를 침몰시켰습니다. 이 경기는 시즌 내내 거의 출장하지 못했던 센터백 라인 바란 리산마 조합이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이 둘과 암라바트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이 전개됐으며 맨유는 시티의 강한 전방 압박에도 볼을 뺏기지 않는 채 소유권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맨유는 중원과 하프라인 근처에서 지배력을 가지면서 경기를 운영하는 게 가능했고, 마이누의 전진과 레시포드, 가르나초의 침투, 브루노의 패스가 더해지면서 챔피언 맨시티를 상대로 2골이나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였지만 이 승리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테나흐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축구만 정상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면 상대가 그 맨시티라도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전력이 갖춰진다는 걸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기 전에 그 대체 옵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테나흐 외에 그를 대체할 더 좋은 감독이 없다면 그대로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유력 후보로 언급됐던 투엘은 이미 이번 여름엔 휴식을 취하겠다 선언했습니다. 다른 후보 데즈르비는 테나흐보다 명백히 나은 옵션이라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 부상 이슈로 인한 어려움, 시즌 막바지에 보여준 가능성들을 고려할 때 맨유는 테나흐를 유임함으로써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두 번째 의견, 테나흐를 유임하기로 한 결정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번 시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최악이었습니다. 유임해야 한다는 측에서 말했던 그 성과, 말이 나와서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도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 시즌 테나흐가 갈아치운 최악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23-24 시즌 38경기 18승 6무 14패 57득점에 58시점으로 리그 8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한 시즌 최다 시점, 최다 패배, 최저 순위, 최초로 골득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에릭 테나흐입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기록들이 한 시즌에 전부 나왔다는 건 맨유 팬들에겐 너무나 큰 상처이며, 아무리 선수단의 부상 이슈가 심각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참상을 냈다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선수단을 관리하는 게 감독의 업무입니다.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을 관리하고 때론 훈련과 전술 강도를 조절하면서 이들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구단은 이를 위해서 코칭 스태프들을 뽑는 것이고 그 수장인 감독에게 연봉을 주는 겁니다. 이번 시즌 맨유가 부상 때문에 선수들을 대거 잃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 책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감독 테나흐에게 있습니다.
또 전술적인 측면 역시 비판점이 많습니다. 테나흐가 체계적인 후방 빌드업을 통한 전진을 보여주는 감독이라면 기존 주전 선수들의 부상 이후에도 그 축구를 구현할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테나흐는 루크쇼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라파엘 바란이 부상으로 아웃되자 쇼패스 빌드업을 완전히 포기, 롱볼로 일단 중원으로 차버리는 부정확한 롱패스 빌드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현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축구가 펼쳐졌으며 맨유의 패스 정확도나 경기 지배력은 크게 하락했죠. 남은 선수들의 패스 능력이 기존 주전들보다 떨어진다고 쳐도 이렇듯 극단적인 전술 변화는 팀 조직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맨유가 보여줬던 전술적 문제들, 텅텅 비어버린 중원, 부정확한 패스, 후방에서의 불안함 등은 선수단의 잘못이 아니라 테나흐 본인이 자초한 문제들입니다. 언제나 베스트인 스쿼드로 시즌을 치르는 감독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 변명 없이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게 좋은 감독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나흐를 믿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그가 선수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테나흐가 데려오는 선수들은 너무 극과 극을 오갑니다. 부임 이후 그가 영입한 선수들 중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라스무스 호일룬, 안드레 오나나는 새로운 선수단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1억 유로, 하나 약 1,500억 원을 주고 데려온 안토니는 3억 원이 넘는 주급을 받으면서도 리그 29경기 1골 1도움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냈고, 예전부터 자기가 점찍 얻었던 선수라면서 1픽으로 영입한 메이슨 마운트는 5,500만 파운드, 약 1,000억 원을 주고 데려와서는 제대로 써먹는 장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맨유의 상징적인 등번호 7번을 달아줘 놓고 말입니다. 2년 동안 7,0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정작 이번 시즌 맨유를 살린 게 원래부터 팀에 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 디오고 달로, 유스인 코비 마이누였다는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빅클럽은 이적 시장에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과를 내야 하는 판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이 된 선수, 즉각적인 전력이 될 자원을 영입하는 것이 이들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적 시장에서의 테나흐는 전혀 빅클럽의 감독답지 않습니다. 완벽한 성과를 보여준 선수보다는 자신의 취향, 주관에 맞는 선수를 사들이는 것 같은 모습이죠. 이런 점에선 향후 이네오스가 맨유 이적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이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아까 유임 찬성 주장에서 나온 의견, 더 나은 옵션이 없다면 테나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어떤 대체자라도 맨유 사상 최악의 성적을 안겨준 인물 테나흐보단 나았을 겁니다. FA컵 결승전에서 딱 한 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걸로 시즌 전체를 정당화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네오스가 테나흐를 유임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며,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구단에서의 그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하고 운영진이 주도적으로 컨트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테나흐 유임을 둘러싼 상반된 두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카타르 월드컵 이후 제일 먼저 만든 콘텐츠가 테나흐 전술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당시 테나흐 감독의 전술과 운영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고, 또 그로 인해 맨유가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을 받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시즌에 개인적인 실망 역시 더 컸죠. 새로운 운영진이 기회를 줬으니 테나흐의 맨유가 차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